가장 크게 잘못한 건 뭐냐?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그걸 깨뜨리고 정권을 탈취한 셈이었거든요. 인터셉트한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12.6 사태에 대한 수사를 맡으라고 했더니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분과 그 일단의 군인들이 정권을 뺏어버린 겁니다. 그래서 자기들이 그 권력을 누린 거죠. 이건 이제 용인될 수가 없습니다. 만약에 그래도 국민과의 화해의 그런 기회를 가지려 애를 썼더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?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이 말이죠. 첫 주제는요. 북녘 보이는 전방고지에 백골로 남고 싶다. 이건 전두환 전 대통령 23일 별세했죠. 이분이 4년 전에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던 말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거기서 통일을 보고 싶다.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런 글을 썼다는데 그게 말하자면 유언이라고 합니다. 화장해서 아마 그렇게 이제 북녘 땅이 보이는 곳에 그 산 어디엔가 묻히고 싶다 이런 이제 염원인 모양인데 물론 뭐 그건 또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허가를 해줘야 되겠죠.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별세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분도 지금 아직 안장을 못했답니다. 왜 파주 어디 거기다 통일동산 옆에다가 뭐 장지를 마련하려 하니까 그게 허가가 잘 안 나서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도 앞으로 이제 안장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분이 참 그야말로 뭐 나름대로는 파란만장한 일생입니다. 그런데 우리 나이로 만 90이죠. 사실은 만 91세 한 2달쯤 모자란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가깝겠네요. 뭐 천수를 누린 셈이긴 합니다. 그런데 뭐 청와대에서는 그냥 그 박경미 대변인이 명복을 빈다 이 말만 했고요. 청와대에서 뭐 조화나 조문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정치권에서도 아무도 거기 문상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. 앞으로도 갈 계획이 없고 뭐 망자는 별세한 그분은 뭐 이미 떠났으니까 누가 오든 뭐 조전을 보내든 조화를 보내든 전혀 뭐 상관없지만은 다만 이제 그 유족들을 생각하면 좀 참 저도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도 좀 착잡한 생각이 드네요. 만약에 그래도 국민과의 화해의 그런 기회를 가지려 애를 썼더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?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이 말이죠.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사실은 이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나 뭐 80년 이른바 신군부라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가장 크게 잘못한 건 뭐냐?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그걸 깨뜨리고 정권을 탈취한 셈이었거든요. 인터셉트한 것 아닙니까?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으로서 수사를 그러니까 12.6 사태에 대한 수사를 맡으라고 했더니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분과 그 일단의 군인들이 정권을 뺏어버린 겁니다. 그래서 자기들이 그 권력을 누린 거죠. 이건 이제 용인될 수가 없습니다. 뭐 물론 집권기에 경제 발전이라든지 뭐 경제적 안정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어떤 안정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그 점에서는 뭐 성적도 올렸다, 점수도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. 어떤 이유로라도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취한 그건 그 과오는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빌었어야죠. 5.18 광주 민주화운동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? 무력으로 폭력으로 진압했다. 이 점도 마찬가지고요. 진정 사과를 좀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죠. 근데 이분이요. 뭐 유족의 말로는 백신 맞고 나서 백혈병이 생긴 것 같다. 뭐 그런 이제 사례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다는 거예요.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괜찮았는데 지난 8월 9일에 그 광주 그 고법에서 있었던 항소심 그때 보니까 출석하는 그분이 아주 초췌했죠. 그 전의 그 인상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갑자기 사람이 저렇게 늙을 수가 있나 이랬더니
아마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 뭐 어쨌든 돌아가셔가지고 저 북녘에 보이는 땅에서 통일을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것이 참 다행이겠는데, 사람이 말이죠, 일생이 이런 겁니다.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게 아니죠. 예.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.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병들고 끝도 떠나는 겁니다.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이죠. 근데 시작을 할 때 뭐 어린애를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, 무슨 권력을 잡고, 예? 대통령이면 대통령, 뭐 장관이면 장관, 그 자리에 앉을 때, 그때 이 자리에서 내가 떠날 때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한다면 아마 자세나 태도나 의지나 각오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이 점에서는 예?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는 떠날 때가 다 됐죠. 그 기세 좋게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적폐청산한다고 온 산천을 뒤흔들었던, 예? 그 문재인 정부, 그러나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지 않습니까? 아마 문 대통령도 사람이란 다 이렇게, 권력자도 누구도 다 떠날 때는 다 이렇게 떠나는구나 하는 걸 저는 느낄 거예요. 아쉬움도 많겠죠. 예.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한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. 근데 한시라고 해서 제가 한시를 잘 아는 건 아니고요. 언젠가 한번 보고 좀 느낌이 있었던 건데, 그래서 제가 칼럼을 쓰면서도 인용했던 기억이 있어요. 예,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 한시를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. 이게 당나라 때 시인인데, 심전기라고 8세기 때 당나라 시인입니다. 망산 제목이 그렇습니다. 망산은 북망산이죠. 그 중국 낙양의 북쪽에 있는 망산. 거기는 뭐냐면, 이 낙양이 주나라 이래로 많은 왕조의 수도였거든요. 도읍이었으니까. 그 북망산에는 수많은 왕후 장상의 무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도 흔히 하는 말로 뭐 죽어서 이제 산으로 이제 가잖아요. 옛날에 상여 해가지고 그럼 북망산 간다고 그러죠. 예. 근데 이 망산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. 이 시는, 이 한자 부분은 나중에 밑에 자막으로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예. 근데 북망산상 열분영, 북망산 위에는 그 분영, 무덤들이 열지어 있다, 줄지어 있다. 줄지어 있는데 만고천추 대낙성, 줄지어 있으면서 만고천추, 오랜 세월, 그러니까 천년 세월을, 이 천년 세월뿐 아니에요. 주나라 때부터 따지면.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이 낙양, 낙성, 그 낙양을 대하고 있다 말이죠. 성중일석 가종기, 이 성 안에는 이제 해가 지면, 저녁이 되면 가종기, 예, 노래소리, 예, 악기소리 흥겹다 혹은 요란하다 이 말이죠. 뭐 저녁만 되면 그냥 불야성을 이루어가지고, 예, 가무가 넘쳐나는데, 산상 유문 송백성, 산 위에서는 오직 들리느니 송백성, 소나무 잣나무 사이를 스쳐가는 바람 소리다, 이런 얘기예요. 예? 뭐 개인에도 그렇고 한나라로도 그렇고, 영화가 정말 영원히 갈 것 같은, 예? 그래서 정신없이 말이죠. 예? 춤추고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, 아니면 서로 죽으라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? 근데 망산에서 바라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. 모든 사람들이요, 제 생각에 우리 국민 모두, 또 세상 사람 모두 제발 이 코로나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모두가, 예? 그래도 화목하게 같이 어울려서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. 예.